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부장검사 사이에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검찰이 사실상 한동훈 검사장에게 실시간으로 카톡을 볼 수 있는 사실상의 감청을 실시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테러범에게 허용되는 감청을 한동훈에게 오늘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에서 보도되고 있는데요. 기사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지난달 29일 정진웅 부장검사가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 내용 중에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심 카드를 공기계에 꽂아서 인증번호를 받는 방식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우회 접속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한동훈 검사장이 유심 카드를 확보해서 그거를 그냥 공기계에 꽂아서 한동훈 검사장의 개인 정보와 유심 카드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측의 임시 비밀번호를 발부받아서 비밀번호를 아예 변경을 해서 마치 한동훈 검사장인 듯 접속을 해서 실시간 카톡 내용을 볼 수 있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요, 유심 카드를 꽂은 공기계를 통해서 한동훈 검사장의 텔레그램을 확인 시도, 접속 실패하자 카카오톡을 조금 전 설명해드린 대로 로그인을 시도했다. 카카오톡 본인 인증 과정에서 한 검사장인 것처럼 인증을 거쳐서 새 비밀번호까지 부여받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감청 영장을 이럴 거면 발부했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IT 전문가인 이태원 변호사는 유심을 공기계에 꽂아 인증번호 받는 순간 감청이다. 별도로 감청 영장 받아야 하는 사안을 건너뛴 검찰과 제재 없이 영장을 발부해주는 법원 둘 다 이해가 안 간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 측의 반론도 있습니다. 과거의 대화 자료를 한정해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실시간 오가는 대화를 들여다본 게 아니기 때문에 감청 아니다! 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김영주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네. 이거 뭐 사실상 감청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그 압수수색 영장 속에 이런 식으로 핸드폰을 압수했을 때 유심카드를 가지고 공기계를 꽂는 순간 사실 저는 감청의 행위는 불가피했다고 보여져요. 이번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몰랐지 않습니까? 실제로 핸드폰을 압수를 해서 그 사람들 그 핸드폰을 어떻게 푸는지 지금 보니까 말하자면 비밀번호 재설정을 해서 혹은 본인인 것처럼 해가지고 풀잖아요. 그 안에 내용을. 그리고 내용을 과거 시기의 내용만 본다는 영장을 받았어도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거를 볼 수 있는 부분 개연성은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얘기하는 건 뭡니까? 안 봤다라고만 얘기하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얘기라고. 그럼 지금까지 관행 속에서 압수수색 영장에서 그런 감청의 위험성은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제도적으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야 될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번 이 사건은 개인의 사건을 떠나서 한 검사의 사건을 떠나서 그동안의 압수수색 통화에서 개인의 핸드폰을 받아서 그러면 저 내용을 안 볼 거면 왜 핸드폰 압수수색을 했습니까? 압수수색을 하라는 것은 그 내용의 일정 감청법 위반의 위험성을 그냥 인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볼 것이냐, 그럼 변호인 입회 보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좀 정리해야 되는 지점으로 가는 사건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손정희 변호사님, 유심칩을 압수수색한다라는 것이 사실상의 감청 영장이 그동안 관례적으로 테러범에 국한돼서 발부가 될 정도로 엄격했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유심칩 압수수색 영장을 중앙지검이 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논란인데 중앙지검은 이에 대해서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거든요. 손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타인 간에 이제 공개되지 않은 걸 실시간으로 보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위법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지적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허가가 됐다라는 거죠. 그만큼 위법 절차라는 주장은 좀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심칩을 압수해갔다라는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온 상황에서 현재 한 검사장에게 실시간으로 카카오톡이든 메신지든 보내서 대화할 사람은 또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이야기하는 과거 것만 보면 어떠한 하자도 없다라는 게 좀 더
법원 측에서는 위법수지 증거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더 무게감이 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 예. 다만 그런 점은 지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감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증거수단이지만 현행법상 검찰이든 법원이든 제한 없이 실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좀 반하는 취지이다 이렇게 보일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그런 지적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중앙지검 수사팀의 처지는 이번 주에 이제 공범이 기소가 되는데 증거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이렇게 무리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스모킹건이 지금까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휴대전화 내용이라도 살펴봐서 공모의 흔적을 찾으려고 했으나 지금 이런 논란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이니까 저런 게 알려졌지. 만약에 일반인이라면은 그동안 수많은 건이 있었을 때 저런 게 알려졌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그 압수수색 당하면서 저렇게 바뀌었을까요? 저거 바꾸라고 검찰개혁 하자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검찰개혁 하겠다는 주최 측은 저건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법원? 글쎄, 우리 손 변호사님은 당연히 영장이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글쎄 저런 걸 어떻게 법원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면서 영장을 발부를 해줬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미애 장관 그동안 검찰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꼭꼭 집어서 한 말씀씩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 말도 안 해요. 저런 거 고치자고 검찰 개혁하자는데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게 무언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한동훈 검사장하고 지금 그 압수수색을 나왔던 정 부장검사하고 막 폭행을 했니 서로 간에 막 논란이 있었을 때 이 건이 왜 이렇게 시끄러웠나? 라고 했는데 정작 알고 보니까 저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웠고 결국엔 누구는가 병원에 가서 드러누는 사진 국민들 앞에 내보이고 이런 모습들 보였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또 빗줄기와 함께 좀 답답한 아침입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서부대 반론. 예, 감청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검찰은 우리 편, 네 편, 내 편이 아니죠. 정의의 편이 것이고 진실의 편인데. 검찰은 정의의 편이다. 근데 이걸 한동훈 검사 측에서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과거의 자료만 확인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검사 측에서 감청이라고 하게 된다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카톡은 당연히 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압수수색 했을 때 읽었다라는 시간이 다 나오잖아요. 그럼 압수수색 했을 때 누군가가 확인했다면 그건 감청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본인이 휴대폰을 보고 확인했는데 읽지 않았다라는 표시가 있으면 사실 이건 감청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기계적으로 하면 우리 카카오톡 소위 이렇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면 핸드폰에서 확인 안 해도 컴퓨터에서도 확인이 돼요. 가령 검찰이 저걸 조사하면서 컴퓨터 화면에다가 한동훈 검사장이 유심표에 있는 그 아이디와 비번호를 갖고 열어놓고 있었다면 과거에 있었던 자료만 보고 싶어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실시간으로 막 떠오르는 거 다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지금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만 감청이라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다양한 견해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논란의 병실 사진. 과연 어떻게 찍혔느냐와 관련돼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 지난달 29일 오후 정준홍 부장검사 한동훈 검사장과 물리적 충돌 직후 전신 근육통 호소로 음압격리병실에서 수액치료를 받았는데 검찰 직원이 음압격리병실 방문이 제지당했다. 오후 5시 30분경 검찰 직원이 병원 측에게 정 부장 검사에게 쇼핑백 전달해주고 사진 좀 찍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병원 측은 본인 동의가 없으면 촬영이 어렵다. 통화에 촬영 동의를 받은 후 간호사가 검찰 직원 휴대전화로 해당 사진을 촬영해 주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을 통해서 공개가 됐고요. 법조계 관계자는 사진 촬영 배포 경로 볼 때 몸싸움 후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이 강력 항의하자 분위기를 반전시키려 이성훈 지검장이나 이정현 1차장 같은 정 부장의 윗선이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주장이 중앙일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기자, 지금 법조계 관계자의 저 주장을 진짜 팩트다라고 저희가 결코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누가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는지, 정말 윗선에서 시킨 것인지, 누가 찍었는지, 정말 간호사가 찍었는지 여부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을 누가 찍었냐, 왜 공개했느냐가 왜 논란인 거고, 정말 누가 찍었어요?
예, 누가 찍었다면 지금 뭐 사실 여러 설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 직원이 직접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정진웅 부장 밑에 있는 직원이 들어가서 찍었다 이런 뭐 처음 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보니까 그 직원의 부탁으로 간호사가 찍어줬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말한 것처럼 김진앵커 얘기처럼 이게 누구의 지시에서 찍었냐 사실 이건 뭐 저희가 알 수 없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찍었고 왜 공개했냐는 굉장히 의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글쎄요 이번 자체가 정진웅 부장은 압수색을 갔다가 이제 몸싸움 과정이 있었고 그러면서 전신 근육통이 있었다. 그래서 큰 병원에 입원하려고 갔었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 병원 측에서는 전신 근육통에 관련해서보다는 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감염병 환자들 코로나19 같은 환자들을 위한 음악 병실에 이제 입원을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코로나19 검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수액 주사를 놨다 이런 거고 자, 직원이 갔습니다. 직원이 당연히 음압병상 안으로 들어갈 수 없죠. 거기는 그냥 통제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호사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고 그 직원이 사진을 찍어야 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러다 보니까 윗선 지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직원이 알아서 먼저 찍었자고 할 리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 정진웅 부장이 요청을 했거나 아니면 그 윗선이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거고 근데 문제는 그 사진이 결국 공개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진을 공개한 이유 자체가 몸싸움 과정이 이제 한동훈 검사장 측에 의해서 처음에 공개가 됐었죠. 자신이 휴대전화 압수색에 방해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정진웅 부장검사가 달려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개가 되니까 그것에 대한 반론 차원에서 그 사진이 공개된 건데 그게 결국은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번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이 과정에서 어쨌든 검찰이 사실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사자 물론 이제 형사 피의자이긴 했지만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검사들 입장에 치욕스러운 그런 사건인데 그것을 오히려 수사팀에서 사진을 먼저 공개했다. 그 자체에서도 굉장히 좀 부적절한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지적은 많이 나오고 있는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예. 결국 누가 찍었는지는 찍은 당사자가 밝히지 않는 한은 알기가 사실상 힘들어졌다라고 보이고요. 한동훈 검사장은 왜 입원을 안 한다라는 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한 검사장 본인은 뭐라고 답했을까?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친구가 물리적 당뇨성 걱정되잖아요. 예. 괜찮냐? 그랬더니 이 나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삭신이 쑤신다는 거예요 지금. 병원 갔어? 의사가 입원하려는데 자기가 안 했대. 그래서 내가 아니 그래도 몸이 중요하니 검사를 받고 사진만 정부장처럼 풀 안 하면 되지 입원해. 그랬더니 뭐라는지 알아요? 나까지 입원하면 검찰이 뭐가 되냐? 딱 이러더라고.